다음 내용은 신뢰를 우선시하는 도입부, 오해 해소, 핵심 메시지 전달, 안전장치 제공, 의뢰에 기반한 감정적 결론 등 매우 효과적인 수사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어 선택, 문장 구조, 이미지 및 표현 방식은 완전히 독창적입니다. 컵 속 음료는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와 저녁 햇살이 어우러진 듯한 짙은 진홍색과 혀끝의 감도는 강렬한 맛은 보는 이에게 어떤 강력한 효능을 지닌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강력한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차에 온갖 이야기를 덧붙여 왔습니다. 정화 효과가 있다거나 치유력이 있다거나 심지어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약장과 여러 전문의를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에 대해 너무 많은 약속이 붙으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장은 그저 어리석은 것이고 어떤 주장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차 한 잔이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로 미화되기 전에 그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비현실적인 환상을 팔려는 것이 아닙니다. 꽃에 세상이 숨기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힘이 있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적절한 의료 진료를 소홀히 하도록 설득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복용 중인 약 또는 기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인터넷상의 낯선 사람이나 새빨간 음료수가 아니라 존 박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련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어떤 점이 유망하고 어떤 점이 과장되었으며 어떤 점이 불확실한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음료를 기적의 음료로 위장하는 마케팅 전략에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기적을 찾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마케팅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점을 명확히 했으니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비스커스 차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법의 차도 아닙니다. 히비스커스 차는 새콤하고 기분 좋은 무카페인 음료입니다. 한 가지 주요 건강 효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만 다른 효능들은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히비스커스 차에 대한 솔직한 진실입니다. 만약 허황된 약속을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밈없는 진실을 원하셨다면 그 실망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나 허브가 유행하면 인터넷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퍼뜨립니다. 실제 효능이 발견되면 과장되고 사소한 발견은 거창한 주장으로 포장되며 신중하게 쓰인 문장은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색창에 이름만 입력해도 그것이 치유하고 정화하고 해독하고 회복시키고 용해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강화하고 균형을 맞추고 활력을 불어넣고 거의 모든 장기를 지원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늘어납니다. 누구도 절제를 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약하지만 흥미로운 증거가 있는 기분 좋은 음료라는 문구를 화려한 라벨에 붙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절대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것이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절대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제쳐두도록 하겠습니다. 히비스커스 차는 고혈압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염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도 아니고 암을 치료하는 약도 아닙니다. 체중 감량의 비법도 아니고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증상을 무시해도 된다는 허가증도 아닙니다. 누군가 천연이라는 단어를 듣고 집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의 간극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오해를 막고 싶습니다. 어떤 식물이 유익하다고 해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맛이 좋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히비스커스가 이 대화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눈소음 속에 숨겨진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 단 하나의 확실한 근거라도 있다면 사람들은 그 근거 위에 성을 쌓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고 해서 치료되거나 정상 수치로 돌아가거나 혹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상황에서 혈압이 아주 조금이나마 낮아질 뿐입니다. 실제 증거에 직면했을 때 살아남는 것은 바로 이 버전입니다. 그 효과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약병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 라고 외칠 만한 그런 효과는 아닙니다. 구원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자극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자극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이해한다면 그 자극은 여전히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터넷은 종종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압은 취미나 유행처럼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은 본인이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손상될 수 있는 신체 기관입니다. 따라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모든 것,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무해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성숙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혈압이 이미 높다고 해서 히비스커스 차를 마신다고 해서 존 박사의 진료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후속 진료, 약물 검토 또는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치료 계획은 모두 그대로 유지됩니다. 히비스커스 차는 이러한 치료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전체 치료 계획의 일부로 논의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순서가 중요합니다. 진료 상담이 먼저이고 차를 마시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료 상담보다 히비스커스 차를 먼저 마시는 것이 더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존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많은 건강 관련 게시물에서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혈압에 아주 미미한 영향이라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미 혈압이나 체액 균형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호작용 경고 중 일부는 실제 데이터에 비해 과장된 경우가 많으며 저는 이 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된 주장을 또 다른 과장된 주장으로 대체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혈압약, 이뇨제 또는 유사한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여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히비스커스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하는지 존 박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수많은 리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혈압이 낮은 편이라면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낮은 혈압이 항상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몸은 정해진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지럼증, 무기력증, 현기증 또는 불안정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중요한 문제일 때 단순히 병이나 포장에 허브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으니 어떤 분들은 히비스커스 차를 마시는 게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의문을 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를 제자리에 제대로 놓아둔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히비스커스 차의 제자리는 왕좌가 아니라 부엌입니다. 무엇보다 히비스커스 차는 정말 맛있는 음료입니다.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작은 것들이 삶에 놀라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상큼하고 시원한 맛은 정말 훌륭합니다. 사람들이 탄산음료, 주스,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라벨이 너무 복잡해서 읽기도 힘든 음료에서 찾는 바로 그 밝고 깔끔한 맛이죠. 하지만 히비스커스 차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차를 마시는 즐거움과 그 의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건강 조언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마치 진공 상태에 갇힌 것처럼 살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단 것을 갈망하지 마세요. 흥미로운 것을 갈망하지 마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간단한 의식을 갈망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주일, 길어야 2주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진정으로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더 나은 전략은 항상 무언가를 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대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충동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라는 질문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히비스커스는 약용이기 이전에 유용한 존재입니다. 히비스커스는 오후에 시원하고 상쾌한 것을 원하거나 저녁 식사 후 따뜻하고 풍미 있는 것을 원하는 평범한 인간의 욕구에 대한 해답이 되어줍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처럼 화려하게 들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것이 실생활에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절제라는 거창한 시험에 실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음료 한 잔, 야식 또는 단순히 가까이에 있고 맛있다는 이유로 혹은 하루가 길었다는 이유로 무의식적으로 다시 채우는 음료수 병처럼 말입니다. 히비스커스 차가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거창한 사건은 아니지만 조용히 쌓여가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차에 대한 가장 정직한 광고 문구는 인생을 바꿔준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두 가지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더 정직한 문구일 것입니다. 건강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세운 결심보다는 즐거운 습관이 낫고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좋은 습관은 실패로 끝나는 거창한 계획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히비스커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풍부한 맛입니다. 강렬한 색감과 독특한 풍미를 자랑하며 단맛을 첨가하지 않아도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즐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차이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에 좋은 대체 식품이라 하더라도 맛이 밋밋하고 억지로 먹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독특하고 특별한 맛을 지닌 식품이라면 꾸준히 즐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비스커스는 바로 그런 특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설탕에 대한 잔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담스럽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대안입니다. 디저트처럼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기분을 선사하고 집안일을 마친 후에도 간편하게 들고 마실 수 있는 음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히비스커스는 건강에 좋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사탕처럼 단 시판 음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욱 심오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차 자체는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차를 둘러싼 의식입니다. 수많은 가정과 문화권에서 긴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차를 즐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찻잎에 약효가 있어서도 아니고 모든 할머니가 숨겨진 양리학을 알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순히 반복이 신경계를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시간에 익숙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어떤 언론에서도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몸이 언제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어떤 이론도 세우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코르티솔, 일주기 리듬, 신경계 조절 같은 용어를 쓰지 않았다. 만약 그런 용어를 썼다면 나는 웃었을 것이다.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은 더 단순했고 어쩌면 더 현명했을지도 모른다. 따뜻한 음식을 먹고 요리 후 은은한 조명 아래 같은 시간에 부엌에 앉아 있으면 몸이 결국 그 메시지를 학습한다는 것을 이해했던 것이다. 그 메시지는 단순히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 순간 다른 곳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건강 조언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활성 성분만을 쫓고 능동적인 습관을 간과하며 어떤 분자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패턴이 사람을 더 안정적이고 차분하며 덜 예민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커피 한 잔은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는 리듬이 될 수 있고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반복되는 리듬은 우편으로 배송되는 과대 광고된 건강 보조제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히비스커스 차를 마시려 한다면 부적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후 간식으로 설탕이 든 음료를 2잔씩 마시거나 저녁 식사 후 간식을 찾는 대신 저녁에 일이 끝났고 몸이 편안해지기 시작한다는 신호로 활용해 보세요. 이런 접근 방식은 소셜미디어에 올리기에는 다소 특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환상이 아닌 현실적인 습관에 기반한 것입니다. 네, 더운 날씨에 얼음을 넣어 차갑게 마셔도 물론 괜찮습니다. 모든 음료가 뜨겁게 데워 마셔야만 제맛인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일관성이지 성능이 아닙니다.
몸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반복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용성은 단 한 번의 실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갖도록 충분히 자주 반복되는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이 차를 둘러싼 시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건강 정보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히비스커스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그다지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다. 새콤달콤한 음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압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와 같은 문장은 판매 촉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독, 지방 분해, 신진대사 촉진, 혈액 정화, 염증 완화,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고대꽃과 같은 문구는 제품 라벨에 크게 표시될 수 있고 단순한 식품 성분으로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가격으로 캡슐 형태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주장이 과장되어 악당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균형 잡힌 주장보다 과장된 주장에 더 많은 보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주장은 돈으로 바꾸기 어렵지만 과장된 주장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과장된 주장이 충분히 반복되면 상식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주장을 되풀이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 정보는 실제 증거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웰빙 분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성분 하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규모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과 입증된 것의 차이,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과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의 차이, 많은 사람에게 안전한 음식과 특정 질병 상황에 있는 특정 개인에게 적합한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면 인터넷의 절반은 더 이상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히비스커스 차가 몸에 좋은지 묻는다면 좋다 또는 아니요 라고 단정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무엇에 좋고 무엇과 비교했을 때 좋으며 어떤 상황에서 좋은가 라고 되묻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안이 오후에 일주일에 3번 설탕물 한 병을 마시는 것이라면 히비스커스 차는 훌륭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 치료 대신 히비스커스 차를 마시는 것이라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혜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케팅은 판매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의 입맛에 솔직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유익한 음식이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맛을 바로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약간 시큼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입맛은 훈련될 수 있지만 억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단맛을 조금 더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점차 줄여나가세요. 차가운 음식을 좋아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음식에 감귤류 과일을 곁들이는 것을 즐긴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목표는 검소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 더 건강한 입맛을 기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또한 유용한 정보입니다. 건강은 종교처럼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좋은 선택을 단순히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칭찬할 필요는 없습니다. 냉철한 사고의 핵심은 현실을 받아들일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현실에